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이터널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씬 스틸러라고 한다면 바로 셀레스티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인지에 등장했던 도르마무에 이어서 진정한 신적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준 숨막히는 장면이었는데요. 셀레스티얼의 등장과 왓이프 시리즈를 통해 MCU의 신적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신적 존재가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드라실의 지배자 오딘입니다. 어벤져스 최강자 토르는 물론이거니와 죽음의 신 헬라와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수르트, 영생을 돌릴 수 있는 이터널스조차 오딘선에서 간단히 정리되는 수준이며 이그드라실 한정으로 신적 존재라 불리기에 손색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생명을 창조하거나 차원을 다스리는 존재들에 비해선 너무나 작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가 현실에서 인지 가능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의 범주에 들어가는 에고입니다. 다만 앞으로 소개할 존재들에 비해서는 살짝 애매한 편으로서 본인조차 작은 신이라고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셀레스티얼답게 생명의 창조와 진화에 개입할 수 있지만 아직은 소행성 크기가 한계로서 비교적 작은 스케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중심부에 뇌가 터지면 사망하기까지 했었죠. 다만 스타로드의 힘을 이용해 여러 행성에 심어둔 씨앗을 발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말 그대로 은하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행성 단위를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오딘의 스케일을 넘어선 존재이지만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왓이프의 진 주인공 와처의 우아투입니다. 얼마나 말투가 우아하면 이름이 우아투일까요? 수많은 멀티버스의 일을 오로지 관찰만 하는 존재로서 웬만큼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닐 경우 절대 와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 와처의 존재를 인지하느냐에 따라 급이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와처를 인지한 인물은 딱 2명이 전부였습니다. 관찰자이지만 무려 인피니티 울트론과 대적할 정도였으며 은하가 파괴되는 공격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상대가 우주 최고의 끝판왕이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우아투조차 와처들 사이에서는 중간 정도 강자로서 에고와 오딘조차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존재였습니다. 왓이프에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영화 버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로서 다른 차원의 마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우아투의 존재를 인지할 정도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인피니티 스톤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마법을 비롯해 각종 드래곤과 문어를 소환하는가 하면 무려 은하가 파괴되는 공격조차 간단히 씹어먹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으며 다른 멀티버스로 이동 가능한 포털을 비롯해 각종 좀비들을 소환하는 등 그야말로 우주적 존재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리 타임스톤을 돌려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시점까지 파괴하면서 현 시간대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준 에피소드이자 에이션트 1이 스트레인지를 최고의 마법사라고 언급한 것이 충분히 납득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스트레인지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터널스의 진 주인공 아리쉐미입니다. 행성을 파괴하고 탄생하는 것부터 이미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터널스를 비롯해 행성과 태양까지 창조하는 등 그야말로 진정한 신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트레인지와는 또 한 차원 격이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작은 행성을 창조할 수 있는 에고를 비롯해 태양 및 은하를 창조 가능한 제미아까지 등장한 개체마다 천차만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오갤 1편에 등장한 노웨오의 머리는 아예 소행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들이자 인피니티 스톤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빅뱅 이전부터 존재한 대단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속편에서 자세한 기원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인지 1편에 등장한 최종 보스 도르마무입니다. 도르마무의 경우 다크 디멘션이라는 차원과 하나로 융합된 존재이며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셀레스티얼과는 한 차원 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차원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정되며 다크 디멘션 내에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포지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 역시 단지 걸리적거리기만 했을 뿐 털끝 하나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는데요. 다만 다크 디멘션을 벗어난다면 다소 급이 내려가는 편으로서 현실 세계에서는 에이션트 온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등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하나의 차원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다음에 등장할 우주의 본질과 우위를 다툴 정도이며 다크 디멘션을 통째로 없애지 않는 이상 절대 물리칠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통해 절대 강자에 올라선 인피니티 울트론입니다. 그토록 균형을 중요시하던 타노스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 죽였으며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도르마무의 침공조차 아무렇지 않았던 우아투가 스트레인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적 대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존재로서 아스가르드를 비롯한 에고의 행성까지 일격에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캡틴 마블의 공격에 코웃음치며 수십 개의 행성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은하를 삼키는 연출까지 등장했는데요. 10억 년이나 걸려 태어난 셀레스티얼의 업적이 단 1초 만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톤의 능력으로 멀티버스를 비롯한 와처의 존재까지 인식하면서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멀티버스까지 정복 가능한 진정한 정복자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위력에 편차가 있는 편으로서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울트론이 가장 높은 위력을 발휘했으며 주먹을 쥐어야 능력이 발휘되었던 타노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만일 셀레스티얼이 6개의 스톤을 모두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히 핑거 스냅으로 원하는 소원을 발동시킬 경우 다른 차원에 있는 도르마무 정도를 제외한다면 셀레스티얼까지 무사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엔드게임을 끝으로 사라진 스톤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훌륭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인피니티 스톤마저 넘어서는 리빙 트리뷰널입니다. MCU에서는 모르도가 사용하는 무기로 짧게 언급되었지만 보이드에서 시체로 추정되는 머리가 등장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서 등장할 뻔했으나 아쉽게 취소되었는데요. 원 오브 올의 직속 부하이자 빅뱅 이전부터 존재했던 절대적인 존재로서 언젠간 등장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되었는데요. 아마도 등장한다면 아리셈 이상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겠죠. 현재 모든 존재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계속 존재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멀티버스 전쟁에서 승리한 타임라인 외에 모든 멀티버스를 쳐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피니티 스톤은 한낱 돌멩이로 취급되고 있으며 타노스를 비롯해 리빙 트리뷰널의 시체까지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끝판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로키와 실비가 TVA 요원들을 처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까지 모두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도르마무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가 미지수이며 모든 차원을 통틀어 딱 하나만 존재하는 리빙 트리뷰널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전투력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멀티버스 전쟁에서 승리한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로키 시즌2가 만들어지는 만큼 과연 새롭게 TVA를 정복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존재는 스타로드가 잠깐 언급했던 이터니티, 먼 훗날 합류하게 될 엑스맨의 피닉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완다가 넥서스 비잉으로 각성할 경우 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